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저 출마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경철 익산시장 예비 후보자를 만나서 출마 배경과 선거 현안 그리고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익산 시민의 인사를 좀 하시죠. 예. 정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10년에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께서 압도적인 성원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위로 차점 낙선해서 지난 4년 동안 자주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늘 익산에서 익산 시민연합 대표로서 늘 시민과 곁에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그 한양대학교 교수로 발령을 받아서요. 일주일에 2번씩 서울에서 강의를 했고 CBS의 그 해설위원을 통해서 방송활동, 그리고 지금은 원광대학교 강의를 나가면서 시민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선거운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어쨌든 늘 시민들을 만나는 건 새롭고 또 흥분되는 기분입니다만 늘 그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을 뵙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 중에 12번째 도전인 것으로 맞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특히 12번째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결심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제가 32살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을 제가 6번 낙선을 했고 시장은 사실 1대서부터 이번에 6번째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걸 합쳐서 12번째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시장은 6번째 출마입니다만 그러나 합쳐서 그 12번째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것이요. 이순신 장군께서도 필사즉생의 각오로 상유 10이라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 출진을 했듯이 저도 비장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이번에 12전 13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린 것은 눈물 젖은 밥을 먹은 자가 어려운 우리 시민들의 고통과 또 힘들어하는 여러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듯이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10번 이상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당선이 되셨고 링컨 대통령도 8전 9기 만에 대통령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도 4번의 낙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셨듯이 제가 그동안 그 고난에 여러 가지 제가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려다가 좀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통해서 방침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대통령 선거 공약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게 항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야당마저 저버린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 특히 시민들의 마음 상심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 50%, 국민 투표 50% 지금 투표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덧붙여서 대구시장에 출마한 전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부겸 전 국회의원께서 이번에 이런 결정을 번복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정말 쓰레기장화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걸 듣고 저도 오늘 그 발표를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은 공천제 폐지해서 공천을 하겠다 이 방침으로 선회를 한다고 하면 전환하게 된다면 우리 박 후보께서는 경선에
나서시겠습니까? 안 나서겠습니까? 네. 저는 원래가 기초단체장은 무공천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일관된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대 익산 시장, 일대 시장부터 현재까지 무소속으로만 임했고, 제가 최고 36% 4만 2천 표까지 제가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는 정당의 눈치를 볼 거 없이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확신과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박 후보께서 선거운동을 이제 쭉 앞으로 이제 50일 남짓 이렇게 남았는데요. 네. 선거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네. 저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익산을 떠난 적이 없이 익산 시민들과 지난 30년 동안 호흡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익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는 그동안 30년 동안 해왔던 문제들의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도 갖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익산의 변혁과 도전이 오더라도 제가 이 문제를 그동안 성과와 그동안 연구한 그동안 시민들과 대처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익산의 새로운 변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뤄나갈까 합니다. 네. 이제 공천이 안 된다는 전제 아래서 일부 후보들끼리 이제 가치가 맞는 후보들끼리는 서로 단일화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하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같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공동의 어떤 그 전선, 다시 말해서 목표가 같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질적인 후보들이 어떤 그 무슨 당선과 낙선을 위해서 이합집산을 한다면은 시민들께서 그걸 용인하지 않으시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들께 심판을 받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나온 거지 지금 정치적, 소위 정치공학적으로 누구와 결합하고 누구를 낙선시키고 당선시키기 위한 이런 단일화는 구태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네. 시정 얘기를 좀 들어가 보죠. 네. 익산 시정 가운데서 좀 이런 건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정책이 있으면 한 가지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뭐 익산의 이한수 익산시장이 8년 동안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많았지만 대표적인 걸 잘했다는 하나를 꼽는다면 익산의 그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시장이 당연적 이사장이 돼서 이걸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이 그 고도의 문화, 과거의 문화도 있지만은 앞으로 새로운 한류 문화의 어떤 그 새로운 정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든 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도 다른 분들이 시장이 되더라도 새로운 어떤 그런 이상과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정책이 있다면 한 가지를 좀 들어주십시오. 네, 저도 5번 시장을 하고 이한수 익산 시장하고도 이번에 나가면 3번째 같이 후보로서 출마를 합니다만 제가 이한수 시장도 옆에 바로 옆에서 공약을 이 자리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산업단지를 가지고 3기 산단, 낭산 산단과 관련해서 굉장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준 부분이랄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로 익산이 매우 소란스러운데 반드시 기업에 대한 유치는 필요합니다. 다만 산업단지를 저도 이것은 반드시 육성해야 한다. 제1산단과 2산단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제1산단, 2산단이 중화학공업 아주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분야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3산단만큼은 SW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3기 산단의 문제는 철저하게 군산의 그 자유무역 지역처럼 군장 국가공단처럼
국가가 이 부분을 지원하는 국가공단으로 했으면은 정말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를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없는 익산시 예산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게 부채에 커다란 빚이 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아쉽지만 제가 만약에 시장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니면 이한수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뭐 기업 유치와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이 아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네네. 반론이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어쨌든 그 사법기관까지 이런 게 이렇게 각오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정철 후보께서 익산시장이 되신다고 하면은 익산시를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주요 정책을 소개해 주시죠. 저는 우선 익산이 지금 1995년 통합 이후에 경제 침체, 재정 악화, 인구 감소, 악취, 환경 악화, 비전 상실 등 5개 중병을 앓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익산은 누가 익산 시정을 이끌든지 익산이 이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이뤄야 될 중대한 시점에 왔다. 그래서 이제는 혁신과 새로운 그리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인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의 그 주먹구구적인 기업 유치와 그리고 유턴 기업의 인센티브 제공적 방식은 실패했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익산 경제의 제도약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그 익산이 갖고 있는 그 천년고도, 지정학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를 살린 세계적 한류 브랜드의 창조적 발굴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정책 대안으로 마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식품 클러스터 효과를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국제적 브랜드로 집적화를 하고 그다음에 익산의 미래를 바꿀 KTX 환승정차역을 역세권을 현재 이렇게 미미한 역세권으로 둘 게 아니라 구도심 중앙동, 신동, 마동 그리고 영등동까지 그 발전의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아랫목뿐이 아니라 저 윗목까지 따뜻한 온기가 갈 수 있는 KTX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의 광역화를 통해서 익산의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 도시 재생산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전략 계획이 매우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와 덧붙여서 익산의 지금 50대, 60대 지금 코리아 베이비붐 세대라 그러죠.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하고 자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급속도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자리와 이분들이 그야말로 지금 20대 30대밖에 안 된 자녀들을 정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자리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과 또 지금 4인 이하 중소기업이 익산의 약 70%입니다. 이 중소기업을 향토기업을 새로운 기업도 유치하는 것도 대기업도 좋지만 이 기업들을 중점 육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악성부채를 가진 시민들이 너무 아무리 정말 이런 부분을 국가가 해결 못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너무 상대적으로 어떤 횡포와 어떤 이분들의 아픔을 익산이 서울특별시 같은 광역단체와 같이 금융부채에 대한 어떤 이분들의 법률적 대안과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기관과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약자와 사회적 진짜 빈자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그런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네. 박경철 익산시장 예비 후보로서 자신이 강점과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는 뭐 늘 부족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저는 그저 제가 여러 번 낙선한 거에 대해서 늘 많이 밀어주셨지만 제가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늘 가난한 자와 약자 밑에서
앞으로도 늘 그저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그런 겸허한 일꾼이 되겠다는 것 외에는 제가 특별히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자리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익산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네. 특별히 금강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커다란 콘텐츠, 방송 콘텐츠 시민 여러분의 문화 창달을 이렇게 도와주는 방송국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늘 시민 여러분 이번에 꼭 투표하셔야 익산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그다음에 모든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제발 냉소적으로 보지 마시고 꼭 투표하셔서 익산이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새로운 일꾼을 잘 뽑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정말 향상시킬 수 있는 이번에 역사 지방선거가 축제의 그런 지방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철 익산시장 후보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박경철 익산시장 예비 후보는 익산 경제의 프레임을 대전환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경철 익산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한 저 추모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 후보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